통합과학 18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영상의 수업 주제는 판구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지각 변동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런데 이러한 화산 활동,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은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네,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은 직권의 지각과 그리고 멘틀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각과 멘틀 중에서도 멘틀의 상부, 일부를 포함한 부분을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라고 해서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만큼을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암석권은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석권, 즉 판은 지각과 그리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판과 해양판의 차이점을 하나 얘기를 해주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밀도가 더 무거운 게 무엇이었죠? 네,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무거웠죠. 그래서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판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요. 대륙판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가볍다,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은 이제 멘틀이죠. 멘틀인데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멘틀의 물질 일부가 녹아요. 멘틀의 물질 일부가 녹게 되면 이제 멘틀의 유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직권 얘기했을 때 멘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질의 상태가 고체이긴 고체인데 유동성을 띠는 유동성 고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멘틀의 아래쪽은요, 이렇게 물질의 일부가 녹아서 유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연약권에서도요, 이 상부와 하부에 온도 차가 생깁니다.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 기권 얘기했을 때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했어요? 항상 어디로 이동한다? 위로 이동한다. 밀도가 가벼워져서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물질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물질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위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온도가 낮은, 차갑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멘틀의 대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직권에서요. 지각과 그리고 상부 멘틀의 일부는 단단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석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멘틀인데 일부 물질이 녹아서 유동성을 띠는 층이 존재해요. 그것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상하부의 온도 차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연약권에서는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판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판도, 이 연약권 위에 있는 판도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구는요,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약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들은요, 모두 1년에 아주 느리게 몇 센티미터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이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판이 인접해 있는 판의 경계에서는요, 이 판들이 각기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판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서 부딪히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지진과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판 구조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판 구조론을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판 구조론은요, 자,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들이 이동을 합니다.
각기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판의 경계라는 곳에서 뭐가 발생한다?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 판을 이동시키는 주된 원동력이 뭐라고 했었죠?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였죠. 자, 그럼 이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구의 에너지원 세 가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가지를 배울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요.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을 합니다. 이 판이 이동을 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의 경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은요,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판은 모두 제각기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접한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판의 경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발산형 경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산형 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형성되는 경계를 의미를 해요. 그럼 이 판이 멀어질 때는 언제 판이 멀어질 수 있느냐? 어느 지점에서 판이 멀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발산형 경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하면은 이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멘틀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유동성 있는 물질들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 판이 있고요. 자, 그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올라가 있던 판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형성되는 이 경계가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자, 판이 멀어지면 그 사이에 틈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틈 사이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일어나면서 그 아래에 있던 마그마와 같은 물질들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그마가 굳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각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마그마와 같은 물질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굳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마그마와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이 동반이 돼요? 네, 지진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지진도 동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의 종류가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들이 서로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해양판끼리 멀어질 수도 있고요. 대륙판끼리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형성되는 지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자, 해양판이 멀어지면요. 이 틈 사이로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산맥이 올라옵니다. 해저 산맥이 만들어져요. 바다 아래에서 해저 산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불러요. 자, 대표적인 이제 해령의 예시로는요.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요. 대서양 중앙해령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륙판끼리 멀어질 수도 있겠죠. 대륙판끼리 서로 멀어지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틈 사이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그 지각의 높이만큼 올라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가 메꿔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V자로 이제 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V자 지형을 우리는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열곡대에 뭐가 있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산형 경계는 인접해 있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형성되는 판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이 수렴형 경계는 인접해 있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형성되는 판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위에서 어느 지점에서 판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 바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판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개의 판이 있고요. 이 판 아래에서는 멘틀 대류의 하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두 판은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죠.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형성되는, 여기에서 형성되는 판의 경계가 바로 수렴형 경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이 서로 가까워지다 보면은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두 판의 밀도가 비슷한 경우에는요, 이 판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판의 밀도가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밀도가 높은 무거운 판이 밀도가 낮은 가벼운 판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면은 판의 일부가 소멸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판이 소멸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렴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판의 종류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판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자, 이 해양판들은요, 밀도차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무거운 해양판이 밀도가 가벼운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판이 섭입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로 해구라는 거예요. 이 지형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림은 이제 각각의 지형에 대한 그림은 교과서를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해구. 자,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들이 이렇게 서로 들어가게 되면요, 판이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암석들이 녹게 됩니다. 암석이 녹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마그마가 지각 밑에 형성이 돼요. 이 마그마가 충분히 모이게 되면 이 지각을 뚫고 위로 분출이 됩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해양판 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요, 화산섬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형성되는 화산섬을 우리는 호산열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가벼운 해양판 아래로 섭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에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있다. 그리고 조금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지각변동, 화산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화산이 일어나면 뭐도 일어나요? 네, 지진도 같이 일어나겠죠. 자,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륙판들은요, 밀도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충돌을 해요. 이 대륙판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네들이 충돌한 부위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습곡 산맥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면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 습곡 산맥의 예시로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습곡 산맥에서는요, 화산은 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래 판이 섭입하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산은 발생을 하지 않고요. 대신 판과 판이 땅이 충돌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흔들리겠죠. 지진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곡 산맥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는 화산은 일어나지 않고요. 지진만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아까 얘기를 했죠. 자, 이 대륙판과 해양판은 밀도차가 확실하게 납니다. 누가 더 무거워요? 해양판이 더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게 돼요. 자, 그럼 섭입하면 만들어지는 지형 뭐가 있어요? 네, 해구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해구 만들어지면서 마그마 생겨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럼 해양판 위로 호상 열도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판들이 충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판 위에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앞에서 나왔던 지형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호상 열도. 자,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열도. 일본 열도가 이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호상 열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지각 변동은 당연히 뭐 해구 호상 열도 만들어지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진도 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존형 경계는요, 아까 발산형 경계는 판이 서로 인접한 두 개의 판이 서로 멀어지고요. 수렴형 경계는 서로 가까워지죠.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형성되는 판의 경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멀어지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아니면 섭입을 하면서 판이 소멸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게 이동을 하면요. 판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이 그냥 보존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변환 단층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대표적인 변환 단층으로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보존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얘네들은 그냥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요. 대신 이렇게 땅이 어긋나면서 땅에 흔들림은 발생을 하겠죠. 지진은 발생을 합니다. 자, 보존형 경계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판 구조론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판의 구조 배워봤고, 그리고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두 번째 중단원인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